광주시가 디자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광주시의 여러 가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디자인 비엔날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자인을 광주시 발전의 전략적인 도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광주시의 산업과 문화와 교육,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 감독을 맡게 된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의 나건 교수입니다. 디자인 비엔날레 브랜딩의 핵심은 저는 일관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회를 해온 세계 유일의 디자인 비엔날레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잘 소개하느냐 하는 것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브랜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엔날레를 얘기를 할 때에는 대개 이제 아트 비엔날레하고 디자인 비엔날레 두 개가 전 세계에 혼재하고 있고 다양한 예술의 분야와 디자인의 분야의 비엔날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하나를 계속 특정해서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많은 비엔날레가 그렇게 좋게 일관성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20년 동안 뚝심 있게 일관성 있게 지속해온 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세계 그 어떤 디자인 비엔날레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감독으로서의 가장 큰 미션은 예술 비엔날레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차별성입니다. 아트 비엔날레를 시작을 하고 10년쯤 진행을 하다가 이제 홀술 연도에 뭔가를 하자 그래서 디자인 비엔날레를 시작을 했는데 과거의 디자인 비엔날레 성격을 보면 사실은 한 30% 정도는 아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한 70% 정도는 디자인 비엔날레의 속성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가들의 눈에는 예술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의 구분이 명확했는데 거기에 오는 관객들의 입장에는 작년에 본 거랑 올해 본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올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예술 비엔날레와 이 디자인 비엔날레를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예술과 디자인을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삼향이라고 불렀죠. 예향, 많은 그 의병 활동이라든지 이런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의향, 맛으로 유명한 미향, 이 세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거기에 이제 예술 비엔날레가 가미되면서 아름다운 미자 하나 더 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어떻게 미래를 갈 것이냐라고 하는 면에서 사실은 예술을 잡았고 그리고 예술과 가장 밀접한 디자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시도 중요하지만은 그 컨퍼런스에서는 적어도 그 다음 한 2년은 갈 수 있는 글로벌한 어떤 디자인의 이슈를 담론으로 던지고 또 그 담론을 좀 국제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어도 아시아의 문화 허브라고 하는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거를 포지셔닝을 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파트너를 저는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2023년은 사실은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00% 그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서 어떤 컨텐츠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총감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컨텐츠 중에서 이 광주시의 어떤 미래 또 광주의 산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전략적으로
리서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이제 써보면서 거기에다가 디자인의 미래, 뭐 디자인 교육의 미래, 서울시의 뭐 새로운 슬로건을 제안해달라,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으로 이 AI가 답을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올해 급변하는 그 기술의 발전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올 것인가 하는 거는 과거에 총감독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도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트렌드, 어떠한 브랜드가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삼향의 도시 광주가 산업으로 넘어가야 결국은 광주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뭘 잡았냐, 저는 첫 번째 그거를 예술과 문화로 잡은 거고, 두 번째 계단으로 저는 디자인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광주시가 디자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광주시의 여러 가지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선택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디자인 비엔날레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자인을 광주시 발전의 전략적인 도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광주시의 산업과 문화와 교육,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비전은 여러 가지 디자인의 이슈가 글로벌한 디자인의 담론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하나 있고요. 궁극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4월부터 한 7월까지 예술 비엔날레를 하고, 그리고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간 진행이 됩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5개의 관에서 4개의 관으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4개의 관에 광주 지역의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그런 산업을 따로 떼지 않고 각각의 관에 잘 믹스해서 지역과 국내와 국제가 잘 화합되는 그런 디자인 중심의 전시를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관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전의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안에 볼거리, 배울거리, 해볼거리, 이 3가지를 잘 믹스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와서 디자인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박람회건 비엔날레건 전시회는 사실은 그 전시를 하는 공간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전체 한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건물이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컨텐츠로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한계가 있고요. 얼마 전에 독일의 그 커뮤니케이션 뮤지엄을 갔는데 사실 뭐 전시된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그런 아우라가 거의 뭐 한 90%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인 어떤 이 박람회, 디자인 비엔날레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맞는 좋은 건축물이 하나 나오고 그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같이 따라진다면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많은 기회를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디자이너나 학생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좀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마케팅 홍보의 방법보다는 요새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빅샷을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키노트를 한다든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그 인플루언서들을 동원을 하고, 그 젊은 알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세대가 원하는 것들을 진행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화장, 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새
굉장히 그 젊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인기인데 정확히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화장하는 법도 잘 모르고 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 화장법, 자신을 좀 예쁘게 꾸미는 그런 컨텐츠, 즉 누구나 원하는 컨텐츠죠. 그 컨텐츠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대 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는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제일 유명한 그 로봇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BTS 공연할 때 같이 춤도 췄던 그런 로봇들, 그런 로봇들 몇 마리 돌아다니면 그 꼬마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좀 화제가 되는 세계적인 빅샷의 초청, 인플루언서의 활용, 그리고 젊은 알파 세대들이 원하는 컨텐츠의 제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